예능처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동차 잡식이 생겨나는 채널 킹카푸입니다. 드디어 7 시리즈 풀체인지가 오피셜 공개되었습니다. 현행 7 시리즈의 오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걸 벗어난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다들 현재로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이것이 뇌이징이 가능한 것인가 입니다. 저는 X7 페이스리프트 모습을 보고도 뇌이징 실패를 외쳤지만 웬걸 3일 정도 지나니까 슬슬 뇌이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외관만 그냥 바라봐서는 여러분들도 뇌이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디테일들을 살펴보고 바라본다면, 경쟁 브랜드의 경쟁 모델을 비교한다면 좀 더 스페셜한 7 시리즈,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7 시리즈를 느끼면서 다시 바라보게 되는 외관 디자인에 뇌이징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 출시 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신차가 출시될 때 많은 소비자들이 하는 오해가 해외 가격을 보고 국내에서만 비싸게 판다느니 하는 오해가 있는데, 해외에서의 출시 가격과 국내의 판매 가격은 당연히 다릅니다. 물론 국가마다 판매 가격 책정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랜저 4천만원짜리를 끌고 다니지만 제조사에서의 출시 가격 발표가 3,300만원인 이유는 시작가를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BMW 코리아가 국내에 어떤 옵션을 탑재해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국내 소비자 특성상 거의 풀옵션에 준하는 사양으로 수입을 해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만 비싼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뚜껑 따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7 시리즈는 할인이 폭풍이지 않습니까? 이번 풀체인지도 할인이 폭풍처럼 다가올지 귀추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출시 트림에서 전기차 관련 트림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일단은 300마력대의 740D, 380마력대의 740i, 490마력대의 750e, 540마력대의 760i, 그리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570마력대의 M760e, 국내엔 수입되지 않을 것 같은 280마력대의 735i도 존재합니다. 벤츠 EQS의 대항마 i7도 출시합니다. 660마력대의 i7 M70, 순수 전기차이지만 내연기관 플랫폼을 전동화시킨 i4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i7을 기획하고 나온 만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BMW든 벤츠든 외관 디자인은 일반형과 스포티한 모델이 있기 마련입니다. BMW에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있죠. iX 또한 일반형은 BMW 코리아가 수입을 하지도 않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플래그십 7 시리즈급에서는 항상 크롬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쉬웠는데, 자 보십시오. 이 블랙 파츠로 무장된 모습을, 이러면 뇌이징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말이죠, 7 시리즈도 EQS처럼 투톤 컬러를 채택했습니다. EQS가 이쁘다고 멋지다고 투톤 컬러가 지긴다 하면서 스스로 뇌이징에 힘썼지만 실패했던 제가 i7의 투톤 컬러는 왜 이렇게 예쁘죠? 역시 롤스로이스를 보유한 BMW 그룹이라서 그런 걸까요? 사진빨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차는 실물을 봐야 알 수 있겠죠. X6에서 리콜 먹고 커넥트를 끊어버렸던 아이코닉 그릴을 기억하십니까? i7에서는 그릴 베젤에 LED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데이라이트와 헤드라이트, 흡사, 제네시스 같은 쿼드램프가 모두 점등된 모습은 조명회사 아우디가 떠오른 건 저뿐일까요? 다만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이 디자인이 슬슬 뇌이징되고 있다는 건 부정하지 못하겠네요. 데이라이트에 들어간 이 디테일을 보십시오. 외장 디자인을 욕하다가도 와 쉽지 않습니까? 20년도부터였던가요? BMW는 크리스탈 디테일에 진심이 된 것 같습니다. 못생긴 사람의 얼굴도 하나씩 뜯어보면 이쁜 구석이 있듯이 이 데이라이트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사이드 휠베이스에 걸친 하키 스틱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스포티한 역동적인 모습보다는 좀 더 클래식한 대형 세단의 이미지가 더욱더 부각된 것 같습니다. i7에는 블루 포인트로 장식을 주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또 하나는 매립형 도어 캐치입니다. 공기 저항이나 여러모로 유리하겠지만 플래그십 세단에서는 조금 아쉬운 디자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이드미러는 기존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이고, 호프마이스터 킹크의 변화가 저는 아주 크게 다가오는데요. 역동적인 모습보다는 역시 클래식한 중후함에 포인트를 맞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면 모습에서는 전체를 감싸는 LED가 사라진 것이 아쉬운 건 저만 그럴까요? 실내 인테리어는 iX에서 봤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시보드 트림에 크리스탈 형상이 들어갔습니다. BMW는 크리스탈 디자인의 진심인 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미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2열 도어 트림에 2열을 조작할 수 있는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플래그십들이 2열 조절 장치를 센터 쪽으로 놓는 편인데, 이런 변화는 조작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이기에 아주 멋집니다. iDrive에도 역시 진심의 크리스탈. 시트 소재를 봤을 때 iX처럼 i7에도 친환경적인 소재를 쓴 것으로 보이고, 헤드레스트 양쪽으로 스피커가 탑재된 것을 보아 바벨 위킨스 4D 옵션이 추가된 모델의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BMW의 특징 중 하나죠. 롤스로이스에서 따온 파노라마 스카이 라운지. 그 변화는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이제서야 진정한 루프 간지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가 힘든 것이 나왔습니다. 2열 8K 시어터 모니터입니다. 이건 진짜 와, 말이 안 나오네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무게중심이 저렇게나 올라가 버리면 거동을 어떻게 잡았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8K 모니터가 내연기관에도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바닥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i7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참 궁금합니다. 2열 도어 패널의 터치스크린으로 역시 조작 가능합니다. 바웰 위킨스 오디오 시스템과 함께 큰 시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롱바디의 2열은 가히 환상적인 릴렉스를 보여줍니다.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 차에서는 정말로 환상적인 카스를 할 수 있겠구나. 등신 항상 S클래스에 밀려왔던 7시리즈가 너무나도 한 단계 앞서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플래그십 시장에서의 입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현행 7시리즈 오너인 제 입장에서는 미친 듯한 할인과 재구매 할인까지 더해지고 아이드라이브 8의 조작 불편함 때문에 기존의 아이드라이브 7을 쓰면서 클래식카로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행 7시리즈를 출고했습니다만 이번 풀체인지 7시리즈는 완전히 결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아무리 차가 잘 나왔더라도 출시하자마자 7시리즈를 구매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BMW 코리아의 수입 구성에도 영향이 클 겁니다.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화이팅하면서 소비자들이 아이쇼핑만으로 즐길 수 있는 이 문화를 더 즐겁게 만들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밌게 자동차 얘기를 함께 나누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솔직한 댓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